보면 뭐부터 풀겠습니다. 어떠한 방정식이 있고요. 어떠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근과 양수인 근이에요. 그러면 좀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렸으면 하는 거거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 그러면 거듭 말하지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볼 건데 어떤 피 섞여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넘겨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를 넘겨. 그럼 이제 2x 세제곱 빼기 6x는 마이너스 p야.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p를 제외하고 넘겨 쓰면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지.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책은 보통 두 번째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함수 그려야 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함수 평소에 안 그리니까 넘기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가 아닌 p를 넘겼습니다. 마이너스 p야. 그러면 똑같이 방정식 2항에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p 섞여 있으면 넘긴 이 친구를 해석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이 상태로 쓰면 공식으로밖에 못 풀기 때문에 좀 힘들어집니다. 공식은 좀 잘 안 한다고 했어요. 실수령이 아닌 이상.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 외에 p나 k가 섞여 있으면 걔를 넘긴 다음에 이 방정식이 음근 두 개, 양근 한 개를 갖도록 하는 p의 범위래. 그러면 마찬가지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음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p를 넘긴 건데 p가 그대로 있으면 함수의 모양이 정확히 안 그려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넘겼으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방정식을 함수식 판다는 건 좌변도 하나의 함수로 보고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좌변도 하나의 함수, 3차 함수네요. 우변도 하나의 함수, y는 마이너스 p는 그냥 가로선이. 그러면 3차 함수는 고정되어 있고 다음 가로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3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얘가 이 가로선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음근과 양근이 두 개 한 개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지만 함수의 입장에서는 교점의 x좌표라고 했습니다.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음수, 한 개가 양수이고 싶은 거거든 결국. 같은 말이죠. 음근 두 개, 양근 한 개. 결국은 근이 교점이니까 엄밀히 하면 교점의 x좌표니까 그러면 음수 두 개, 양수 한 개가 되게 다음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음수 두 개, 양수 한 개가 되도록 우리 만들어 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3차 함수를 그려요. 다음 3차 함수를 내가 fx라고 놓고 그려버리면 fx는 다음처럼 나오니까 다음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미분 치는 거죠. 미분 쳐서 3 앞으로 나오니까 6x죠. 빼기 6. 그러면 이제 6을 묶었으면 x제곱 빼기 1이라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묶었으면 도함수 해가 뿔마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함수로서 원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도함수의 그래프로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행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음수 위로 볼로 해가 뿔마 1이야. 그러면 그렇게 그릴 수 있죠.
최고차의 해수가 양수 2차 함수는 이제 R을 불러올 거니까 R을 불러오기 2차 함수가 근이 마일이랑 플러스 1입니다. Y는 F(x)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의 양수, 뭐 6은 중요하지 않고요. 양수인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뿔마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미분으로서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린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로서 언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마일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x 위에 있으니까 마일보다 클 때는 플러스 밑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즉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서 언함수의 증가함수를 표현하고 싶다. 마이너스를 작을 때 x가 마일보다 작을 땐 감소인 거고 증가니까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3차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증가 좀 더 곡선틱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정도만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극소, 극대까지 찾아줘야 돼. 보편적으로는. 그러면 극소는 1 넣었을 때니까 일단 1이면 2 빼기 6이라서 마이너스 4. 극대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2 더하기 6이니까 4.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양수 음수 하려면 X축, Y축도 그려줘야 돼요. X축은 Y가 0일 때인데 Y가 마사랑 4니까 여기 가운데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겠지 라고 그린 겁니다. Y는 0 Y는 여기 X축이거든. 그래서 X축 그려주고 X축이 Y는 0 그냥 사랑 마사니까 가운데에 적당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마일 1 사이에 Y축도 있을 건데 이거 0,0 지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여기처럼 여기 가운데에서 Y축이 있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함수의 그래프를 계속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데 얘는 좀 간단하게 그리면 X, Y축 안 그리고 그냥 극대극소까지 증가, 감소, 증가, 극대극소까지 좀 더 디테일 그리면 저번 시간에 X축까지 좀 더 디테일 그리면 Y축까지 그렸다 라는 겁니다. Y축까지 그려놓으면 이제 얘랑 누구랑 이 가로선 Y는 마이너스 P와의 교점을 보는 건데 Y는 마이너스 P는 이런 그냥 가로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냥 가로선이야. 가로선 Y 마이너스 P 이런 가로선인데 교점을 보는 거니까 엄밀히 하면 다음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보는 거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그릴 수 있고 가로선은 되게 쉬우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치면 대충 이런 데 있으면 교점이 한 개야. 그리고 양수거든. 근데 이런 걸 원하지 않지.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이 교점이 두 개야. 여기는 지금 교점의 X좌표의 양수음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다음 두 개의 양수음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쓰면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잖아. 음수. 얘는 양수입니다. 이게 Y축이 그러는 이유가 Y축 왼쪽에 있으면 음수고요. Y축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면 음근 하나 양근 하나거든. 좀 더 내려가면 이런 데 있으면 Y는 마이너스 P가 이런 데 있으면 0 아이고 이거 X축입니다. 이거 X축 이거 딱 여기 딱 지나야 돼. 0,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거든. 좀 더 그리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써야 돼.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양이야. 우리가 음수 두 개, 양수 두 개. 혹은 딱 0이 되면 0, 양. 더 내려가면 양입니다. 이게 양수, 음수는 지금은 교점의 X좌표니까 X를 보는 겁니다. Y축 왼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P가 어디 있어야 되면 여기 있어야 돼요. 딱 이렇게. Y는 마이너스 P가
가로선인데 이렇게 있어야 지금 양 이거 음수 뭐 알파 베타 감마라 가면 음수 양수입니다. Y축 왼쪽 오른쪽 양수. 그럼 딱 조건이 맞죠? 마이너스 P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면 0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0과 4 사이에 마이너스 P가 있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P의 범위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방향 뒤집어지고 또 바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P의 범위를 아는데 이걸로 P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애초에 이렇게 넘겨 풀어서 그런 건데 거꾸로 P만 넘겨 풀었으면 바로 나왔을 텐데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건데 P만 넘기면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를 풀었으니까 좀 더 이쁜 거고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 이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더 이쁘죠. 그래서 마이너스 P가 0과 4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뒤집어지면서 부호 바뀌고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P 범위는 마4랑 0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하겠지.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식을 해석할 수 있냐 없느냐인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 항상 x에 대한 방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x니까 x에 대한 방부등식이겠죠. 거기서 x k가 있잖아. 그러면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좌변 하나의 함수, 우변 하나의 함수 때문에 넘겼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요거랑 요걸 해석하기 4차랑 2차 너무 어려워요. 넘겼으면 다음 부등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넘겼으면 2x 4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제곱에서 x제곱 넘어가면 4x제곱 그거 같아요. k네요. 이렇게 넘기면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똑같단 말이야. 이항해도 방부등식에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k가 낑겨 있으면 즉 x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인데 다른 친구가 있으면 걔만 넘기면 됩니다. 걔만 넘겨야 돼. 그래서 우변은 k, 좌변은 x. 왜냐면 얘를 이제 함수 취급해서 문제를 풀 건데 함수 취급한다는 건 방부등식을 함수 취급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방정식과 부등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보겠습니다가 방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좌변은 4차 함수, 최고차의 행수가 2인 4차 함수네요. 우변은 y는 k는 y는 상수함수는 가로선 함수라고 했습니다. 얘를 그리면 y 항상 k이기 때문에 가로선이야. 그럼 다음 두 개의 함수, 이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항상 크고 싶대. 그건 갖고 싶대. 그럼 뭔 소리냐면 4차의 최소를 찾아서 그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돼. 즉 이렇게 해나가면 결국은 해석은 4차 함수의 최소를 찾아서 이 모든 x 전체 항상 다음 파란색이 다음 주황색보다 항상 크고 싶대. 그러면 얘 최소를 찾아서 걔가 k보다 항상 커나 같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최소값만 찾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4차 함수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면 4차 함수 최고차의 행수가 2인 4차 함수를 그려서 생각하면 4차 함수의 기본 모양은 1차, 2차, 3차, 4차입니다. 4차예요. 1차의 기본 모양 직선, 2차의 기본 모양 포물선, 3차의 기본 모양 증감증, 4차의 기본 모양은 이렇게 더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행수의 양수인 4차의 기본 모양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면 극소가 2개 나올 건데 최소값만 쓰면 된다 이거지. 결국은 4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결국 이쪽 파트는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거기에 대한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미분을 칩니다. 미분을 치면 4차 함수를 그릴 거니까 도함수로서 풀 거니까 미분 치면 4하프 나오니까 8x제곱 2하프 나오니까 빼기 8x. 그럼 얘는 이제 도함수가 8x를 묶이면 x제곱 빼기 1이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항상 이게 보편적인 모양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안 풀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양은 4차를 미분을 통해서 3차 함수로서 원함수의 그래프 찾고 싶은데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이거 8x가 있고 뒤에 있는 게 x제곱 빼기 1이면 3차 공식이니까 두 개 합, 두 개 차이일 거니까 도함수 해가 3개 나오는 거 0, 마일, 1 이렇게 3개 나오는 게 이 제일 기본입니다. 2차의 기본형이 근 2개인 것처럼 3차의 기본형이 근 3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3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은 요거라고 했죠? 요거 모양. 이게 항상 우린 요 모양밖에 안 그렸잖아. 요 모양 대충 그리면 돼. 도함수가 3차 함수면 최고차의 계수 양수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를 풀어도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얘가 해가 3개 나오려면 3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이 3개인 거라서 이게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3차 함수는 증감증의 모양인 거 굉장히 많이 그렸고요. 그러면 증감증의 모양에서 x축구의 교점이 3개 나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돼. 그러면 마일 0, 1이니까 순서대로 마일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0이고 1이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의 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부로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 도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파트 여기랑 여기는 음수입니다. 양수인 파트 여기랑 여기는 양수. 그래서 사함수의 기본형 도함수가 음수예요? 감소?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 그럼 감증 W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감증 대충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W 모양. 근데 이제 곡선이니까 이쁘게 쓰면 뭐 이런 모양이겠지. 그럼 좀 더 그래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x는 마일 도함수에서 그까지 바뀌기 때문에 x는 마일 x는 0 x 2에서 함수 그래프가 바뀌고 있는데 3차는 어차피 극대랑 극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판단이 되지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극대각을 판단하면 되지만 극대 극소를 찾으면 되지만 얘는 증감인데 얘가 작은지 얘가 작은지 몰라요. 찾아봐야 됩니다. 즉 그 값이 0 도함수가 0 마일 1이면 f0 f 마일 f1이 무슨 값인지 미리 알아야 돼. 사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미리 알아야만 우리가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F0은 원함수 0 있는 거니 0이거든. 0하면 0을 지나는구만. 마일 집어넣으면 2구 마사니까 마이네. 1 집어넣으면 마이거든. 그럼 얘는 굉장히 대칭형의 모양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0는 0입니다. 0 대충 찍어요. 몰라 되거든. 그냥 0는 0이래. 대충 찍어. 0 넣으면 0,0을 지나는데 0이다. 마일러도 2구, 마이너스 2구, 1러도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찍어. 그냥 그래프가 디테일할 필요 없고 부호 맞으면 돼. 순서가 마일 0, 1. 그 다음에 마일러도 마이너스 2구, 1러도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요 두 개 지나는 거야 이렇게. 마일러도 2, 마이너스 2, 1러도 마이너스 2. 0는 0, 마일러는 마이너스 2, 1은 2, 마이너스 2. 그러면 거듭 말하지만 감증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때문에 실제로 감증 이것만 있어도 문제 풀 수 있어. 그렇지만 거듭 말하지만 곡선의 곡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안 궁금하거든. 그냥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렇게 곡선으로서 이렇게 YFX를 그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내가 지금 손이 이게 내가 그래프를 정확히 못 그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 감소하고 언제 증가하니, 그다음 뽕우리들 극대, 극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다른 걸 요구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렸고요. 그 다음에 y는 k는 가선이야. 근데 얘보다 항상 자꾸 갖고 싶대. y는 k가 가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돼. y는 k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4차가 직선보다 항상 더 위에 있지. 그거 갖고 싶다. 위에 있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다음 모양에서 항상 최초수는 세로, x는 가로고 y는 세로야. 즉 y는 최소가, 얘가 지금 극소이면서 최소란 말이야. 즉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마찬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리고 극대극소가 찍으면 어차피 최초수는 극대극소에서 발생 못하기 때문에 다 한 겁니다. 얘가 항상 k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면 돼. 얘가 항상 작아야 되거든. k가 4차 함수의 최소보다 작아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등으로 들어가니까 같아야만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추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건데, 결과론적으로 부등식만 바라본다면 다음 4차의 최소값을 쳐서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지. 마이너스 2가 항상 k보다 크기만 하면,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다음적으로 만족합니다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x를 제외하고 넘긴 다음에 똑같이 4차 함수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보면 7-1이랑 7-2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모든 양수라는 범위를 준 거고요. 얘는 x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제한 조건을 준 겁니다. x보다 클 때 라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주어진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한 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범만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얘는 부등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은 최대최소 문제란 말이야. 결국은 최대최소 문제인 건데, 항상 최대최소는 지금 범위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항상 극대 극소만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최대최소는 문제 앞으로도 문제 풀 수 있잖아. 양끝점에서 등장한다면 문제 앞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극대극소를 물어본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찍을 거면 무조건 극대극소를 찢어야 된다 이거지. 만약에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극대극소만 찾으셔도 우리가 문제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마찬가지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을 줬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 범위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다음 친구가 항상 선택하고 싶대요.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선택하고 싶대. 그러면 x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기 좋겠죠. 취향 차이지만 보통 요건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넘겼으면 x제곱 빼기 6x제곱 그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k. 이게 책은 보통 k를 넘기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넘겨서 얘가 플러스 k로 많이 풀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진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난 그게 싫어서 하나 똑같은 그래프만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에 k만 넘겼고요. 그러면 다음 부등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요. 다음 부등식을 함수 취급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부등식과 방정식을 함수 취급한다는 건 좌변도 하나의 함수를 쓸 거고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쓸 겁니다. 썼을 때 다음 3차 함수가 다 y는 k, 항상 y는 k는 계속 말하지만 y는 수는 가로수를 뺐습니다. 너 문제가 낑겨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석하면 3차 함수란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항상 똑같이 풀 거야. 항상 이런 방법 단 한 가지로 다 풀어보고 싶다 라는 겁니다. 단 3차 함수가 다 y-k라는 가로선보다 항상 풀려면 마찬가지 얘 최소를 구하면 그 최소가 -k보다 항상 크게 같대. 크게 갖고 싶다. 결국은 다음 3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3차 함수의 최소는 구해봤자 무조건 극소겠지. 그래서 극소가 답이야. 극소가 -k가 크다. 결국 이제 범위니까 극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극소만 찾아도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3차 함수를 놓으면 항상 얘의 극소가 최소인데 범위를 몰라더라도 극소보다 마이너스 k가 더 큰 것 같아요. 풀면 어차피 k가 극소일 거니까 뭐 개가식 등장할 거니까 극소가 커요, 작아요. 이거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극소만 찾으면 50% 확률로 잘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3차 함수를 또 엄밀하게 풀어보면 fx가 놓고 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미분 치고 싶다. 미분 치면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 3x로 묶이네. 가장 기본적인 찍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해가 0이랑 4야. 그래서 도함수 해가 0이랑 4지. 그래서 계속 최고차항에서 양수로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내가 다른 친구 넘기면서 최고차항에서의 양수기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0, 4 그러면 다음 도함수가 최고차항 수가 양수인 아래 블록인 2차 함수니까 0, 4 도함수. 그러면 우리가 얘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x는 0, x는 4. 그러면 마찬가지 도함수가 x 위에 있는 파트 양수, 위에 있는 파트 양수, 음수. 그러면 증, 감, 증. 그러면 이제 이쁘게 그리면 3차 이쁘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원함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다. 극대로 사라지면 0는 뭔지 4는 뭔지 찾으면 돼요. 0이면 0이네. 4이면 F4가 F0은 0인데 4는 이거를 하고 갔지만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4넣으면 64 4넣으면 16 곱하기 6이 얼마야? 96이네. 빼기 96 엄청 작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입니다. 이렇게 원함수 그렸는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0보다 크대. 이게 x가 0이거든. 그러니까 x가 좀 안 그려도 됩니다. 양수, 음수 뭐 이런 것만 나오면 그리는 거지. x가 0일 때 요겁니다. 빵꾸입니다. 안 들어가요 지금 등호가. 그러면 x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0, 0이니까 요만큼만 쓰고 싶어라는 뜻이야. 3차를 다 쓴 게 아니라 범위를 잘라서 x가 0보다 큰 부분만 쓰고 싶다. 내가 표시한 겁니다. 3차 요만 쓰는 거야, 요만. 그게 누구? 어떠한 y는 마이너스 k, y는 마이너스 k 보다 항상 3차 함수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쪽 부분 저쭉 내려간단 말이야. 실제로 내려가지만 이쪽 안 쓰고 싶은 거야. 이쪽 안 쓰고 중앙만 쓰고 싶은 건데 결국은 지금 그래프를 보면 다음 3차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중앙에 그렸어. y-k는 가로선입니다. 3차가 얘보다 항상 큰 거 갖고 싶대. 결국은 얘가 최소란 말이지. 그리고 극소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k가 작가 갖고 싶어요. 마이너스 32. 결국은 마이너스 k가 극소일 때가 답이었다 이 소리거든. 결국은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곱하면 k가 32보다 커요기 때문에 답은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지만 결국은 얘는 뭐 범위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범위는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부등식은 극대극소 물어보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래프를 엄밀하게 그래서 문제를 풀고 싶지만 좀만 여기까지만 해석하더라도 얘가 얘보다 항상 커서 갖고 싶네. 그럼 얘의 최소가 얘보다 큰 거 같으면 되겠네. 최소는 극소인데 그럼 극소만 찾으면 돼. 극소는 미분 친 다음에 잘 보면 도함수 해가 0, 4인데 항상 지금 보면 0, 4가 했는데 0 넣었을 때가 극대고, 그러니까 항상 얘가 0 넣었을 때 작은 게 극대고 큰 게 극소야. 극대다가 무슨 나온다면 항상 순서가 0 넣으면 극대, 4 넣으면 극소란 말이야. 기본 모양에 대해서. 그러면 딱 극소만 찾으면, 딱 얘만 찾으면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마이너스 k가 극소인 마이너스 32보다 큰 것 같아요. 딱 요거 찾아서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방부등식은 좀 특히 부등식은 찍기가 쉬워. 방정식과 부등식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방정식 막 어려워지만 이상한 막 양근이니 음근이니 이런 거 물어보지만 부등식은 그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대한 딱 뭐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왜냐면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와 가속도로 주어진 식을 해석해 주세요. 근데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부등식은 좀 찍기 쉽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를 조금만 할 건데 자세히 안 하고요. 적당히 할 겁니다. 다 스킵을 넘어갈 거야.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 속도가 뭐였냐? 중학교 때 거속시 시간분의 거리를 속력을 했는데 그럼 얘는 실제로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순간 속도. 약간 달라요. 순간. 얘는 중학교 내용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얘가 시간분의 거리.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순간 속도입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다는 걸 알면 좋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런 건 다 스킵한다 이거야. 다 스킵하고 이제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건 다 스킵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볼 거냐 이거냐면 어떠한 수직선을 움직이는 어떠한 점 P가 위치함수 왜래 이거 다음처럼 어떠한 위치함수를 주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2t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y는 fx라고 함수를 주면 x에 대한 함수나 x를 집어넣으면 y가 어떻게 바뀌어요? 만약에 fx가 2x면 뭐 예를 들어서 x 이제 fx가 y죠. y는 fx라고 하는데 의미가 붙은 겁니다. x가 닭 y가 다리 x가 1일 때 y는 2 닭이 한 마리면 닭다리가 2개지 닭이 2마리면 4 뭐 이런 식이라면 x면 2x죠. 우리가 닭과 닭다리의 관계는 x면 2x잖아. 그렇기 때문에 fx는 2x라고 하면 뭐 y는 2x라고 쓰든 fx는 2x라고 쓰면 의미를 부여도 되는 거지. 다음 식은 닭과 닭다리의 관계식인 거야. x는 결국은 함수라는 건 xy에 대한 관계식인 건데 닭이 몇 마리 있을 때 닭다리 나오는 함수란 말이야. xy에 대한 관계식이. 근데 닭다리가 아닌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 x가 시간, y가 위치 이런 의미가 잘 안 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은 t거든. x를 t라고 쓴 겁니다. 그때 y를 x라고 쓴 거야. 봐봐. x가 y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즉 y 자리에 x가 쓴 거야. 즉 항상 y는 fx면 x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건데 항상 x가 y에 대한 대응된 함수는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인 건데 이번에는 p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 즉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는 함수. 즉 t가 시간이고요. 얘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xy에 대한 문자가 바뀌었습니다. 항상 시간은 t거든. 위치는 x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는 2t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 t에 대해서 x t가 시간 이거 위치. 야 얘 0초일 때 어딨어? t 0 넣으면 x 0이죠. 0초일 때 0 위치가 0 원점에 있습니다. 야 시간 1초일 때 어딨어? 1 집어넣으면 t에 1 넣으면 x 2. 야 1초일 때 위치 2에 있어. 2초일 때 4에 있어. 3초일 때 6에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는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x는 ft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면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가 항상 y는 fx 꼴, y는 fx는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x, y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함수는 x, y에 대한 관계식이야. 관계, 탁탁다리, 뭐 되게 다양한 관계가 있을 건데 이제 어떤 관계, 시간과 위치. 그럼 x가 시간, y를 위치했더니 의미가 안 사니까 항상 t가 시간, x를 위치하면 좀 의미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x는 ft라는 어떤 함수를 주면 얘는 위치 함수입니다. 시간, 항상 움직이는 게 시간이야. 항상 속가에서 움직이는 게 시간입니다.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시간을 알면 위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위치 함수라고 부르겠다. 그럼 이걸 주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t에 대한 함수니까 t로 미분을 할 거야. 양변을 t로 미분하면 양쪽에 ddt를 붙이면 미분을 하면 우리가 엄밀히 하면 t로 미분할 겁니다. t로 미분하면 양변에 x는 ft가 있으면 양변을 ddt를 붙이면 이게 t로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쁘게 쓰면 dx dt는 이거를 미분하면 f't인데 우린 이 함수 위치를 미분 함수를 뭐라고 부르는 얘를 v라고 부르겠다.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은 얘가 위치인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 된다? 얘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지금 핵심이 이렇습니다. 어떤 위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그 함수를 우리가 속도 함수라고 부르겠다. 하면 결국은 x는 ft를 t를 미분하면 얘는 v가 되는 겁니다. v는 f'입니다. 얘를 그러면 지금 v는 f't인 거지.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결국은 x를 미분하면 v를 미분하면 a야. 악셀, 가속도 f 더블 프라임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겁니다. 얘는 가속도. 이게 핵심이야. 결국은 어떠한 위치 함수를 줄 건데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다. 요게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x는 t제곱이야. 이 위치 함수거든. 이 위치야, 위치. 근데 얘를 미분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 엄밀히 쓰면 이거 t로 미분하면 dx dt가 되는데 양변을 ddt를 붙이면 얘는 미분되면 x를 미분하면 x를 t로 미분하면 이게 뜻이 이거야. x를 t로 미분했습니다. t로 미분하면 t는 미분하면 공식이니까 2t가 되겠지만 얘는 남아요. 이렇게. 우리 얘를 뭐라고 했다? a. 그래서 우리가 위치 함수를 미분했더니 net 속도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t로 미분할 거기 때문에 a를 t로 미분하면 dadt.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v입니다. v 미안해요. 속도 v죠. 속도는 v, 각도가 i입니다. 그럼 dvdt가 얘는 2죠.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냐면 가속도 함수. 결국 이겁니다. 위치 함수를 알면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 미안 다시. 위치 함수를 알면 미분해서 속도 함수.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 함수로서 속도 함수랑 가속도 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4번 제끼고 5번 볼 건데 어떠한 기차가 제동 건 후 정지할 때까지 t초가 걸린대. 우린 그때 달린 거를 s.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바로 끽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끽 하면서 좀 이따 쓰잖아.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동 함수라고 불러요.
즉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S가 거리입니다. 거리. 시간이 움직일 때 거리가 바뀌는 함수야. 그러면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거든. 그러면 정지가 뭐냐면 속도가 0인 걸 정지한다고 부릅니다. 정확한 정의, 속도가 0이면 정지야. 왜냐면 속도가 정의입니다. 정의.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움직이는 거야. 전진 중. 우리가 결국은 수직선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거거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위치라는 건 수직선 위에서 0,0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속도가 양수야. 속도가 양수라는 건 그 친구가 앞으로 움직이겠다는 소리고요. 속도가 음수면 얘가 뒤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물체에 대한 속도를 그렸더니 속도가 양수야. 앞으로 가고 있구만. 속도가 음수야. 뒤로 가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속도가 0이면 정지입니다. 정지의 정의는 우리가 물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리는 얘에 대한 정의를 알고 정리가 아니라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물리랑.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속도가 0이면 정지,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음수면 뒤로, 0이면 정지입니다. 그래서 정지한다 혹은 방향을 바꿨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어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어요. 전부 다 속도가 0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리함수 줬으니까 거리함수 주면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해야 돼요. 거리 미분하면 이게 엄밀하면 결국은 이게 거리함수라는 게 ST는 30T 빼기 1.5T 제곱이라고 거리함수를 준 겁니다. 얘를 뭐하면 이 친구를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보통 S가 X인데 S라고 쓴 겁니다. 얘는 거리함수, 약간 다른 거리함수니까 미분하면 S'인데 걔를 뭐라고 쓰냐면 속도니까 VT라고 쓰면 돼요.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거리네, 거리 미하면 속도네. 양변 미분하면 S', 즉 VT는 즉 위치를 알아야 돼. 이거 위치 약간 다른데 위치랑 거리랑 비슷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뭐 나온다? 속도 나온다. 속도 함수구만. 이 다음 친구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구만. 미분 그대로 쳐버리면 30 빼기 2 앞으로 나오니까 3t. 이게 속도 함수다. 내가 찾고 싶은 건 속도가 0일 때야. 얘가 는 0 하면 30 빼기 3t가 0이기 때문에 30t가 30이라서 t가 10이야. 그럼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이게 나온 겁니다. 야, 얘는 언제 멈추는데? 야, 다음 위치함수를 봤는데, 다음 거리함수를 봤는데, 거리함수 다음 주 움직이는데, 미분을 쳐서 속도함수 찾았어. 근데 물어봐. 뭘 물어봐? 야, 이거 언제 정지하니? 정지는 속도가 0일 때야. 속도가 언제 0일 때니? 속도를 구해서 0일 때였더니 시간이 나오네? 의미 부여해야 됩니다. T가 10인 건 시간 10일 때야. 아, 얘는 10초일 때 멈추는구나.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걸린 시간. 10초 걸렸구만. 10초일 때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T가 10. 야, 얘는 정지할 때까지 10초 걸린 함수야. 라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거리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속도, 그 함수를 통해서 이런 의미부여, XY의 의미부여, X를 위치, T를 시간, 의미부여해서 그 문자에 대한 걸 해석하고 싶어요.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안 하고요. 이것만 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이겁니다. 속과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요정도만 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만 오늘 배운 거 풀어보시고, 딱 배운 것만 풀면 돼. 숙제 많이 안 낼게. 항상 배운 것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